소폰이라고 한때 블록체인 엔터테인먼트의 미래라고까지 불렸던 프로젝트가 있었죠. 이걸로 정말 다들 큰 꿈을 꿨거든요. 그런데 지금은 정말 쥐 죽은 듯이 조용해요. 그 많던 약속들은 다 어디로 가고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?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.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바로 보여주죠.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0.09달러를 훌쩍 넘었었는데 지금은요? 거의 90%가 그냥 증발해버린 거예요. 0.016달러. 와, 아니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이 차가운 숫자가요, 실제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엄청난 혼란 그 자체였을 겁니다. 이 문구 그대로예요. 차가운 침묵 속 당황한 투자자들. 이건 그냥 가격이 좀 떨어졌네, 이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.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의 당혹감, 그리고 왜? 라는 수많은 질문들이 뒤엉킨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인 거죠. 네, 바로 그 질문. 대체 무엇이 잘못됐을까?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. 소폰이 처음 그렸던 그 원대한 그림부터 지금 이 위기까지 그 원인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디지털 드림. 우선 소폰이 대체 어떤 그림을 그렸었는지, 그러니까 이 웹3 엔터테인먼트의 개척자가 되겠다는 그 비전부터 한번 들여다보죠. 소폰의 비전은요, 아주 명확하고 또 야심찼어요. 뭐냐면 게임이나 AI처럼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쓸 수 있는 분야 있잖아요. 거기서 최고의 웹3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이 되겠다, 이거였죠. 와, 정말 목표 한번 컸습니다. 이 엄청난 비전을 뒷받침하는 첫 번째 핵심 기술이 바로 벨리디움이라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이더리움의 그 철통 같은 보안은 그대로 가져오면서도 거래 속도는 엄청 빠르게, 수수료는 확 낮추는 그런 기술이에요. 장점만 쑥쑥 뽑아본 거죠.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 기술, 계정 추상화. 이게 진짜 웹3 대중화의 열쇠라고 불렸어요. 왜냐, 우리가 막 복잡하게 지갑 만들고 시드 구문 외우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게 만들겠다는 거였거든요. 그냥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듯이 쉽게 쓰게 해주겠다. 와, 이 약속 진짜 매력적이지 않나요? 토큰을 어떻게 나눴는지, 즉 토크노믹스를 봐도 이들의 철학이 딱 보입니다. 전체 100억 개 중에 무려 57%, 절반이 훨씬 넘는 양을 커뮤니티에 줬어요. 그러니까 에어드랍이나 보상 같은 걸로 사용자가 이 생태계의 주인이다 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죠. 자, 그런데 말이죠. 이렇게 화려한 약속들 뒤에 숨겨진 현실을 이제 들여다볼 시간입니다. 두 번째 파트, 코드 속의 균열.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. 온체인 데이터가 보여주는 증거들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약속과 현실, 그 차이가 너무나도 컸습니다. 유기적인 성장, 활발한 개발자 생태계, 이런 걸 기대했는데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은 뭐였냐? 그냥 단타 치고 빠지는 투기적 이탈뿐이었어요.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온 게 아니라 잠깐 먹고 나가자는 사람들만 북적였던 거죠. 정작 이 플랫폼을 꾸준히 쓰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. 그리고 이 숫자는 정말 충격적입니다. 7월 한 달 동안 개발자들이 코드를 업데이트한 횟수가 단 2번. 네, 2.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? 개발이 사실상 멈췄다는 얘기입니다. 프로젝트가 과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맞나?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숫자죠.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죠. 공급과 수요의 위기입니다.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프로젝트의 경제 구조 자체에도 큰 문제가 생기고 있었던 거죠. 이 상황을 아주 쉽게 비유해 볼까요? 쓸 수 있는 가게는 없는데 상품권만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. 토큰을 사용할 만한 제대로 된 앱은 없는데 시장에는 계속 토큰이 풀리고 있었던 거죠. 공급은 넘쳐나는데 수요가 없으니 어떻게 되겠어요?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요. 게다가 커뮤니티에서는 이거 그냥 돈 벌려고 노듭한 거 아니냐라는 불만까지 터져나오고 매도 압력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. 자, 네 번째입니다. 건틀리 통과하기. 지금 내부 문제만으로도 머리가 아픈데 수포는 바깥에서도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었어요. 바로 규제와 보안이라는 아주 험난한 전쟁터에 서 있었던 거죠. 규제 문제는 정말 복잡하고도 치명적입니다.
당장 이 소프 토큰이 증권이냐 아니냐의 문제부터 걸려 있죠. 만약에 미국 SEC가 이건 증권이다라고 결론 내리면 미국 시장에서는 거의 활동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요. 신뢰도도 당연히 바닥을 치겠죠. 게다가 BNB 체인 위에 만들어졌다는 점 때문에 BNB가 규제를 받으면 소폰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. 물론 소폰팀이 그냥 손 놓고 구경만 한 건 아니에요. 보안 쪽을 보면 ZK 증명 기술도 쓰고 DPoS 합의 방식도 쓰고 외부 감사도 꼬박꼬박 받는 등 나름대로 다층적인 방어벽을 구축해 놨어요. 이런 걸 보면 이들이 기술적인 준비는 그래도 꽤 탄탄하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죠. 어쩌면 이게 마지막 희망의 불씨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. 구원인가 파멸인가?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소폰 앞에는 정말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어요. 과연 소폰은 어느 쪽으로 가게 될까요? 앞으로의 로드맵이 이 프로젝트의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. 특히 저기 보이는 2026년 1분기 메인넷 탈 중앙화 그리고 2분기 거버넌스 출시.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해요. 이게 제대로 되어야만 비로소 진짜 커뮤니티가 주인이 되는 생태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요.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죠. 그럼 단기적으로 한 1, 2, 3개월 정도는 어떨까요? 솔직히 지금은 프로젝트의 펀더멘털보다는 그냥 시장 분위기나 뉴스 한 줄의 가격이 휙휙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. 분석가들은 0.0137달러 정도에서 기술적 지지를 받고 잠깐 반등할 수도 있다고 보긴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투기적 매수 전략에 가깝습니다. 조금 더 길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중기적으로 보면요. 결국엔 실행력 싸움입니다. 아까 봤던 그 로드맵, 그거 제대로 지키느냐 마느냐에 모든 게 달렸어요. 만약 약속대로 괜찮은 D앱들이 출시되고 또 메인넷이 성공적으로 탈중화가 된다면 그때는 시장의 신뢰를 조금씩 회복하면서 0.03달러 선을 다시 두드려 볼 수도 있겠죠. 자, 그럼 1년, 3년 그 이상 장기적으로는 어떨까요? 이건 이제 기술 분석의 영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믿음의 영역입니다. 만약에 정말 만약에요. 소폰이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처음 그렸던 그 원대한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낸다면 전고점인 0.0926달러를 다시 넘어서는 것도 불가능한 꿈만은 아닐 겁니다. 하지만 그 길이 정말 험난할 거라는 건 분명하죠. 결국 이 문장이 소폰의 현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요약하는 것 같아요. 소폰의 미래는 아직 쓰이지 않았다. 그렇죠. 아직 결론 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리고 지금 소폰이 겪고 있는 이 위기는요. 이 디지털 프론티어라는 세상이 얼마나 변동성이 크고 또 예측하기 어려운 곳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. 과연 소폰은 이 깊은 그림자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? 아니면 그저 수없이 사라져간 다른 프로젝트들처럼 이 디지털 꿈도 그냥 희미하게 잊혀지고 말까요? 그 답은 오직 앞으로 소폰이 보여줄 행보에 달려 있을 겁니다.